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홍일 PD입니다. 오늘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뵙네요. 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PD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또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로 최근에 그 2차 전지 쪽으로 각광을 많이 받는 회사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네. 대주전자재료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음극재 쪽에서 두 가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탐방 간에 진행해서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로 유명한데요. 기존에는 흑연이나 임조 흑연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리콘 음극재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사실 흑연은 여전히 중요한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제 음극재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리콘 이제 함량을 자꾸 이제 늘려가려고 하는데 늘리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주 큰 틀에서 볼 때는 배터리 어떤 성능 자체가 좀 좋아져야겠죠. 통상 우리가 에너지 이제 밀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제 배터리의 성능, 결국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전기차를 멀리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 배터리 우리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충전하고 요 방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예,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요 실리콘 음극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많은 이제 음극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사업을 이제 편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1981년 설립이 되었는데요. 2004년도 코스닥에 또 상장한 기업이니까 업력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리고 사명에서 일단은 그 특징이 나옵니다. 전자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사업은 IT, 그러니까 IT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뭐 TV, 뭐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 노트북, PC 이런 쪽으로 납품되는 이제 IT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들의 또 다른 첨가제 또는 일종의 중간재 같은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상 크게는 전자 재료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급했던 업체였고요.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 요거에 이제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이쪽이 이제 주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사업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투자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 주가는 제가 한 20만원 상당히 좀 세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볼 때 2022년도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대략 한 7만원 후반에서 뭐 8만원, 그러니까 8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략 최소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이상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투자 기간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감안하셔야 되니까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이 주요 사업이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고분자 재료, 뭐 형광체 재료,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용 음극재 재료, 네, 이런 쪽을 주로 포커싱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여전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나노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18.41%,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네. 한 5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가 공장을 계속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장을 다 지은 이후에 한 2026년 정도 되면은 매출 비중의 한 80%까지 이쪽이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2차 전지 그렇죠.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다시 탈바꿈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요 사업이 이쪽이지만 나중에는 이쪽 2차 전 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이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동사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 향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충전했을 때 전기차가 이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신규 소재로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개발된 제품들이 있지만 여전히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응급제 시장 내에서 성장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 실리콘 산화물계 영어 약자로는 SiO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실리콘 화합물 산화물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2차 전지 시장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요 2019년도인데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 포르쉐의 타이칸 EV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네. 이쪽에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을 시켰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거를 개발만 한 게 아니고 양산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요 포르쉐는 자동차 모델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네. 모델이긴 한데 그룹사 차원에서 보시면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사 내에서도 이 포르쉐 모델에 먼저 적용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이 폭스바겐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종에 적용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여전히 지금 실리콘 응급제 매출 중에서 요 타이칸 모델로 그러니까 양산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매출 비중이 50% 수준입니다. 나머지 실리콘 응급제 절반 매출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연구개발단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국내에 삼성 SDI, SK온 다 대주전자재료에 요 실리콘 응급제를 사서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열심히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네, 퀄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적용 모델이 늘어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이제 수요를 좀 폭증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갖고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왜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쓸까? 예, 네. 향후에는 더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이걸 뭐 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 생각들 한 번씩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높이 잡을 건가, 오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건 제가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네. 올해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함량이 제가 아까 5%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고 동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2027년도 한 4년 뒤에는 한 7% 정도 함량의 이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5에서 한 번에 7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5에서 뭐 5.5, 6, 7 이렇게 조금씩 용량을 어떻게 보면 늘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늘려가면서 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려면 이제 캐파를 많이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장 증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캐파를 지금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캐파를 지금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은 딱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본의 시네츠 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BTR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양산 체계를 구축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 같은 걸 보시면은 네. 우리도 실리콘 응급제 사업을 합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업들을 거론을 과감하게 해드리는데 네.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MK전자, 한솔케미칼, 동지세미캠, SK머티리얼즈까지 이들 기업들의 공통사항이 뭐냐? 일부는 지금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포르쉐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IR 담당자분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멘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네. 근데
랩실에서는 조금 만들 수는 있다. 근데 그걸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만든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한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는 거죠. 그만큼 약간은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고르게 순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 업체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지만 기술 격차는 지금 상당히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중국의 BTR까지는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신예치 화학의 점유율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발주자인데도 신예치 화학의 기술을 넘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만간 요 중국의 BTR은 여튼 뭐 중국 시장이 워낙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그렇죠.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중국 BTR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중국 기업들 또는 중국을 많이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기업이 나름대로 유망한 거는 같다. 네, 요것도 살짝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2차 전지는 워낙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물량으로만 점유를 가져가는 거냐? 예,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도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네, 요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올해 2022년도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네, 대략 3,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이고요. 2024년 되면은 10,000톤. 그러니까 대략 한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거고 2025년이면은 2만 톤까지 캐파를 확보하는 게 일단은 가시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서 또 2배. 네네. 그리고 차후에 시장이 이제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한 8만 톤 캐파이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8년 뒤에는 캐파가 네. 몇 배죠? 거의 23배 가까이. 네네네. 되거든요. 네. 그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3년 뒤에 대략 한 거의 한 6배에서 7배 가까이 네. 캐파가 늘어나니까 결국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늘리는 만큼 매출이 곱하기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실리콘 응급제 또는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OP 마진입니다. 아. 우리가 통상 이거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업이익률. 네. 여기가 지금 대략 한 20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네. 우리가 2차전지 탑픽하면서 양극재를 꼽잖아요. 그렇죠. 네. 양극재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10%대 넘어가면은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가의 어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가 통제가 좀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재료가 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특수금속 같은 걸 많이 그렇죠. 쓰니까. 예. 네. 응급제는 근데 이 비싼 재료가 없대요. 네. 그래서 싸게 여러 군데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원 재료를 구매하거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덜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만 자기들이 잘 만들어내고 분량만 없으면은 네. 마진을 최대한 30%대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많이 2차 전지의 탑픽으로 꼽고 있잖아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응급제에서 이렇게 성장성을 보이면서 영업 마진까지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응급제 기업 중에서는 일단 탑이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혹시 탐방을 다녀오신 공장인가요? 제가 대주전자재료에 여기 시흥 배터리 캠퍼스 여기를 좀 다녀온 건데 네. 요게 그 본사에서 대략 거리로는 한 1.7km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공장을 지금 지어놨고요. 그 배터리 캐파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결국에는 여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많은 양의 그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그 시와 공단이 되겠죠. 네, 그 시흥시에 있는 공단인데 여기를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사진으로 또 한 컷 더 남겨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2023년도 실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재료들이 IT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좀 둔화돼가지고 실적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출액은 2천억에 영업이익은 200억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체들 실적을 추정하실 때는 그 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3년 정도, 길게는 5년 뒤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그때 밸류를 다 땡겨받고 있으니까 그때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이렇게 비교하시면 적정 주가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제가 2025년도에 공장을 다 짓고 나면은 26년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서 나오는 실적이 중요하다. 제가 추정했을 때 매출액은 한 1조 5,600억의 영업이익은 3천억 이상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실리콘 응급제 가격을 톤당 한 6만 불, 환율은 대략 한 1,300원 정도 가정을 했고 공장이 증설된 이후에 정상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제가 실적을 추정한 거니까 요거는 공장 증설 계획과 가동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좀 꾸준히 추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사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제가 20만원 제시했던 거고요. 26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원 이상 나온다. 그리고 OP 마진 20% 뭔가 최저로 제가 가정했을 때 지금 PER이 한 3.4배입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 PER 3.4배이고요. 제가 타겟 PER을 26년도 실적 기준으로 10배를 잡았어요. 그렇게 봤더니 대략 한 20만 6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만원 제시했던 거고 동사는 3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에게 저는 권한다 말씀드렸는데 3년까지 가져가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어렵죠.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세는 길게 간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워낙 테슬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이럴 때 매수하셨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매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기간적으로 볼 때 3년간은 긴 장기 추세이니까 네.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니까 추세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도 좀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꾸준히 증설과 그 수주 같은 걸 확인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기업들 다시 탐방 가고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발로 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발로 직접 뛰어서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저희 고릴라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채널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박창현 대표님 원래 별명이 발주맨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발로 뛰는 주식맨. 네. 네. 같이 발로 뛰고 있으니까 이재모 대표님 올려주신 컨텐츠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